어떻게 하면 저희 AP투자연구소의 VIP 시스템을 200%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릴게요. 결국 저희 AP투자연구소의 VIP 시스템은 매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송과 텔레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해당 매매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포지션으로 많이 나뉘어요. 단기는 한 일주일 이내 가져가는 종목들, 시장의 순환매를 보면서 일주일 정도, 길면은 2, 3주 가져가지만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통 들어가는 편이고요. 빠르면은 당일 단타를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집, 스윙 중장기에 대한 매집도 저희는 분명하게 함께 진행을 해요. 저희는 그래서 단기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활성화는 이겨도 되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중하는 종목들은 매집 종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단기 종목과 스윙 중장기, 즉 매집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하는 비중도 달라져야 하고요. 전략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표를 안내드리고, 해당 종목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좋게 보고 있는지 리포트를 써가지고 드리는 종목은 모두 매집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은 단기 종목들보다 비중이 훨씬 많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항상 예상 비중이나 수량까지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자, 매집 종목 하나 들어갔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1000만 원을 들어갈 거야 라고 한다면은 1000만 원을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통 1차에서 3차까지의 분할 매수가를 함께 전송을 드려요. 그럼 해당 가격에 닿으면은 2차 매수를 해당 비중에 맞게 진행을 하면 된다. 즉 여기서 1차에서 10주를 샀으면은 2차에서도 10주를 사가지고 1대1 비율로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하는 거고, 그럼 총 20주가 되죠. 그러면은 3차 가격이 왔어. 그럼 20주를 산 만큼 3차에서 또 20주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하고, 그래서 1대1대2 비율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다. 즉 내가 1000만 원을 들어갈 거면은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를 필히 명심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종목이 아무리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도 이 비중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함께 꾸준히 계속해서 매매를 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소액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스윙 중장기의 비중을 조금 더 태워가지고 계좌의 뚱뚱함을 우리가 점점 채워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내용들은 어제에 이어서 5월달 매매 전략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고요. 저희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흐름들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연휴를 앞두고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 신규 유입되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회원분들 대상으로 지금 진입 가능한 종목, 우리가 지금 매수해야 할 종목은 뭐가 있을지 여부들까지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 AP투자연구소의 VIP 시스템을 200%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릴게요. 결국 저희 AP투자연구소의 VIP 시스템은 매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송과 텔레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해당 매매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포지션으로 많이 나뉘어요. 단기는 한 일주일 이내 가져가는 종목들, 시장의 순환매를 보면서 일주일 정도, 길면은 2, 3주 가져가지만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통 들어가는 편이고요. 빠르면은 당일 단타를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집, 스윙 중장기에 대한 매집도 저희는 분명하게 함께 진행을 해요. 저희는 그래서 단기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활성화는 이겨도 되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중하는 종목들은 매집 종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단기 종목과 스윙 중장기, 즉 매집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하는 비중도 달라져야 하고요. 전략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분할 매수에 대한 전략표를 안내드리고, 해당 종목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좋게 보고 있는지 리포트를 써가지고 드리는 종목은 모두 매집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은 단기 종목들보다 비중이 훨씬 많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항상 예상 비중이나 수량까지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자, 매집 종목 하나 들어갔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1000만 원을 들어갈 거야 라고 한다면은 1000만 원을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보통 1차에서 3차까지의 분할 매수가를 함께 전송을 드려요. 그럼 해당 가격에 닿으면은 2차 매수를 해당 비중에 맞게 진행을 하면 된다. 즉 여기서 1차에서 10주를 샀으면은 2차에서도 10주를 사가지고 1대1 비율로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하는 거고, 그럼 총 20주가 되죠. 그러면은 3차 가격이 왔어. 그럼 20주를 산 만큼 3차에서 또 20주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하고, 그래서 1대1대2 비율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다. 즉 내가 1000만 원을 들어갈 거면은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를 필히 명심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종목이 아무리 단기적으로 급등을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도 이 비중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함께 꾸준히 계속해서 매매를 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소액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스윙 중장기의 비중을 조금 더 태워가지고 계좌의 뚱뚱함을 우리가 점점 채워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겠느냐? 원래는 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수요일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좀 슈팅이 나오면서 저희 공식적인 매수가가 1,600원인데 11,350원까지 약 6%에서 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매수가 대비는 지금 이격이 조금 있는 상태라서, 아직 또한 수익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 종목은 저희 공식적인 매수가는 1,600원이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1,850원 이하로는 떨어져야 1차 매수를 할 수 있다. 좀 높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1,850원 이하로는 떨어져야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해놨냐면요, VIP 추천 종목 페이지에서 4월 30일로 돼 있는 게 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차 매수가 1,600원 지금 잡혀 있죠. 근데 매수가 대비 변동이 좀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 한 1,850원 부근까지는 크게 상관없는 구간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 해당 내용은 한알령 관련주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관점들, 그리고 한알령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의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독단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뭐 기초 의약품, 선케어 제품들 관련해 가지고 올해 여름까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해당 관점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4월 22일 날 들어간 이 종목이 뭐냐면요, 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이 링크, 이날 들어간 이 링크가 어떤 종목인지 매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입을 하고 이 종목의 2차, 3차 매수가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AI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AI 테마에 어떤 기대가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중에서 이 종목을 꼽은 이유라고 하면은, 자회사는 한국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와 연관된 포지션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매출, 수주를 따낸 경험들이 있어요.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대선이나 정책에 대한 연관 순환매를 생각해 볼 때, 정책적인 순환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AI를 민다고 할 때 대장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꼽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22,200원에 저희가 1차 매수를 했고, 현재 21,500원으로 매수가에서 약손실 정도 구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매수를 권장드린다 라고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하기 전에 근데 전략표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비중 계산해 보시고, 이 종목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인지 분명하게 확인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가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다 정리할 수 있겠고요. 같은 경우는,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스윙 중장기 매집 종목들에 대해서는 20%의 목표 수익률을 두어요. 20%의 목표 수익률. 근데 이거는 조금 특이하게 30%의 목표 수익률을 뒀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AI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커서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관되는 직결적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항상 대선을 하고 나서 차기 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정부가 주도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는 증시의 대장을 차지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테마들은, 해당 종목들은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가 아니라 30%에 대한 수익률을 두고 차분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니까, 해당 종목은 지금도 차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AI에 대한 내용과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로서의 모멘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고, AI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4월 14일 날 들어간 종목, 지금 저희 보면 4월 달에 공격적으로 매집주들을 좀 많이 들어갔어요. 거의 일주일에 1개꼴로 들어갔는데, 저희는 5월 달 장세에 대해서 어떤 모습들이 연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5월 달이 어떤 장세가 나오든 그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지금 진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지금 진입할 종목들은 진입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4월 14일 종목으로 확인되는 게 이란 종목입니다. 이거는 26,100원 저희가 공식적인 1차 매수가를 드렸고 2차 매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가가 26,250원인데 뭐 약수익 구간이지만 큰 이질감 없이 지금 매수해도 크게 상관없다. 그래서 스윙 중장기 매집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세 종목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당장 진입이 가능한 종목은 두 종목이 있고
조금 더 빠졌을 때 진입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보면은 AI에 대해서 수급이 붙을 수 있는 모멘텀이 꽤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저희가 원래 주목하던 대선에 대한 관점도 있었지만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포인트를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볼 때 지금 제가 컨퍼런스 콜을 일일이 확인을 해보면은 AI에 대해서 긍정론이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확인을 한 거는 AI발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구나, 매출이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이 뭐 AI 거품론이나 지금 관세발 불확실성이 많다고 해서 AI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는 않는구나, 최근에 뭐 데이터 센터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는 안 좋은 내용들도 나왔는데 투자를 줄이려는 기조가 아니구나, 더불어서 시장에서 관세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모습이지만 기업들에서 밝히기도 AI라는 업종은 관세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굉장히 동떨어진 업종이다, 그렇기에 계속 밀고 나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기조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관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5월달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월달 우리는 어떤 시장과 어떤 전략을 고수할 것인지. 자, 전략을 짠다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 것인가, 어떤 테마를 집중 있게 봐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시장이 반대로 간다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칭에 대해서. 그래서 이 포인트대로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5월달 긍정론을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증시가 분명히 많이 오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5월달에 막 떨어질 만한 이슈가 나올 거라고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해봤을 때 제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지금 9개월 연속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가지고는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그냥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좋지 못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조만간에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유는 뭐냐? 자, 일단 외국인의 코스피 지분율이 31%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코스피의 역대 최저 지분율이 30.82%입니다. 지금과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외국인들이 운용하는 상품이나 펀드들에 대한 패시브 자금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보고 계산해본다면은 이거를 이탈하더라도 추가적인 매도세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최근 4월달 증시의 상승을 보았을 때 외국인이 10조 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팔다 보니까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제한적이 되어가고 있다 라고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제 투자 심리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확률, 이거는 단순한 지분율의 문제가 아니라 관세에 대한 호재가 나오거나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기대가 좀 살아나고 있거나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비롯해서 외국인이 결국 돌아오면은 증시는 더욱 강한 탄력을 보일 거니까 이 포인트에 주목해서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관점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 테마들은 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매집을 진행한 게 저희가 집중하는 종목들이겠죠. 반도체, 한알령, 해제. 그래서 저희는 지금 4월 중에 모두 1차 매수를 들어가서 기본적인 준비는 끝난 상황이고 5월 달에 제가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리는 게 지금 구간부터 증시의 하락은 우리가 기회로 잡아야 되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해당 종목들에 대한,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오늘 1차 매수가 진행이 될 건데 1차 매수가 이제 모두 진행이 되었고 여기서 빠진다고 하면은 빠지는 대로 비중을 늘려가면 되는 시간이다, 5월 달은. 그리고 증시가 오르면서 곧바로 탄력이 나온다고 하면은 곧바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관점이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차 매수를 지금 진행을 해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흔들릴 수 있는 종목이나 흔들릴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증시가 빠진다고 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비중을 늘린다가 기본적인 전략이겠죠. 우리는 지금부터 빠지는 증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있어요. 증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빠지는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기에 증시가 빠진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그냥 기관의 차익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외국인이 팔면서 기관이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냥 더 뺄 수 있는 가능성. 지금 계속 빼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진짜 악재가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 뭐 관세나 금리 관련된 악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정말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 많이 올라서 그에 대한 차익 물량이 나오는 거는 저는 조정의
비중의 폭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결국 우리가 수급을 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지금 4월달 내리 팔고만 있는 외국인이 더 팔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에 대한 설명은 패스. 그럼 이 외국인의 물량을 받은 거는 개인과 기관입니다. 우린 그럼 기관 포지션에 대한 투심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관 투자자들의 포함이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기관 중에서도 사실 의미 있는 물량이 많이 들어온 거는 연기금이랑 금융투자예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들어온 거는 연기금이고 그 다음이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원래도 단기적인 매매를 많이 진행을 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오케이, 빠질 수 있어. 가능성 열어둡니다. 저는 분명히. 근데 연기금은 그렇지 못해요. 애초에 단기 매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진입하는 포지션도 아니고, 지금 국민연금은 본인들이 증시 안정에 대한, 그리고 정부가 증시 안정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포지션이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추가적인 매수세가 더 안 들어올 수는 있더라도 여기서 갑자기 포지션을 매도로 전환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금융투자가 가장 높을 거고, 그에 대한 물량은 금융투자 하나만 보면 제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단기 조정에 대한 건 기회로 접근을 해야 된다. 비중을 무조건 늘려야 된다. 이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 기타 법인이라고 있죠. 기타 법인도 거의 매일같이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타 법인 순매수에 가장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입니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고 자사주를 산다고 해서 본인들이 시장가로 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타 법인 창구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곧바로 매도가 나올 물량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기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금리나 관세에 대한 대외적인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중 확대 전략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오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말씀을 많이 드릴 거지만, 결국은 새로운 전쟁이 막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닌 이상 관세와 금리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변동성을 겪다가 긍정적으로 결과가 도출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한 1차 하락장을 맞아놨고, 하락장을 맞이한 상태에서 지금 모든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끝은 긍정이라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어서 결국은 이것도 비중 확대 전략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이거를 한번 맞아봤어요. 코스피가요 3월 26일날 2628포인트였는데 4월 9일날 2284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단기적으로 얼마나 떨어진 거야? 10거래일 동안 13%가 맞은 거거든요, 코스피가. 우리는 정말 이 어마무시한 하락장을 지금 맞아 본 상태입니다. 그럼 하락장 속에서 관세에 대한 악재를 가지고 어떤 테마의 수급이 몰리는지, 어떤 종목의 수급이 몰리고 어떤 구조로 순환매가 나오는지 분명히 한번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관세에 대한 악재를 가지고 증시가 빠진다고 하면은 이 순환매가 한 번 더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이걸 한번 확인을 하고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증시가 하락하면은 오히려 단기 매매에 대해서 비중을 쏟아야 되는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다. 이 관점으로 단기 매매를 오히려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관점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저희는 증시에 대한 전망이나 저희 포트폴리오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잘 인지를 하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담아가면 되는지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저희는 그냥 종목 단순하게 좋아 보인다고 무작정 들어가고, 그러면서 포트폴리오의 보유 종목 늘리고, 절대 그렇게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전략에 대해, 증시에 대해 우리가 이거를 지금 들어가서 잃으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얻는 것보다 리스크가 클까, 리스크보다 얻는 게 클까, 철저하게 관점들을 설립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끔은 지루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신중하게 계좌를 생각하며 들어간다는 점을 인지를 해주시고, 함께하는 1년 15개월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일 월화 화요일까지는 주식시장이 안 열립니다. 수요일날 주식시장이 열릴 거라서 저는 수요일날 오전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모쪼록 오늘도 행복한 하루,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